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비 교육학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신태식 선생입니다. 교육학 임용고시 교육학 논술로 바뀌면서 2013년도부터 바뀌었는데 2012년도부터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쭉 강의를 해왔고 가장 많이 적중률도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도 지금 현장에 내 강의를 듣고 가장 많이 아마 합격을 해가지고 현장에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분 중에는 초수생도 있고 장수생도 있을 텐데 작년에 나한테 강의를 듣고 또 아깝게 떨어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진 분들한테는 참 마음이 아픈데 교육학은 점수를 잘 받았는데 전공이 부족해 가지고 대부분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물론 이제 교육학을 내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낮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육학의 출제 경향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20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뭐랄까 어떤 하나의 개념이랄까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그것 때문에 1점이나 2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최근의 경향이 그 교육학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시험 문제에 출제될 걸 몇 개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그리고 교육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으면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어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응용력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주면 좋겠어요. 참 너무 빨리 본론은 들어갔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나 혼자서 지금 강의를 해. 그래서 내가 마스크 쓰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집에서 맨날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한번 구호를 외쳐보고 시작해볼까 싶어요. 자, 어때? 싫어요? 그쵸?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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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보자고. 자, 다 같이 아자 아자 아자. 다시 아자 아자 아자. 좋아. 우리 이제 열심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건강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앉아서만 공부하지 말고 1시간 간격으로 목도 좀 이렇게 흔들고 어깨도 좀 돌리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오리엔테이션 하고 바로 교육의 기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고시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을 그 사이에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슬럼프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그래서 슬럼프나 스트레스에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교사가 되고자 하는가, 이것이 확고해야 돼. 나는 앞으로 훌륭한 교사가 될 거야.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임용고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단순하게 그냥 이건 시험을 위해서 뭐 중요한 내용을 암기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교사를 위해서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나는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자, 그래서 교사에 대한 매력성,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기 효능감, 이걸 가져야 돼. 그리고 숙달 목표 지향. 숙달 목표 지향이라는 것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프를 그리지만 숙달 목표 지향형은 장수생은 이런 상태의 그래프예요. 이게 지금 학습의 정도죠.
그러면 학습의 정도가 이미 작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도 이렇게 잊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5, 60% 정도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7월, 8월이면 이 정도 상태로 금방 옛날 공부했던 것을 회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초수생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초수생의 학습 곡선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2월이고 4월, 6월, 8월, 10월, 12월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있는 완만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가다가 점점 더 이렇게 가파라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월 달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1월이나 2월 달에는 초수생하고 장수생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비교다시피 장수생은 많이 알고 있고 초수생은 많이 알지 못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잊어버렸잖아 지금. 4년 동안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생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체계적으로 학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기울기가 중요한데 이 기울기를 여기에서 잘못하면 포기를 하거나 올해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튼튼해야 돼. 튼튼해야만이 여러분 여기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자, 여기가 만약에 11월이라고 해봐. 11월 장수생하고 초수생하고 합쳐지는 곳이 11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여기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체계적인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체계적인 이해와 암기가 안 되면 장수생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장수생은 이미 중요한 내용들을 다 공부하고 암기하고 단권화까지 다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초수생은 힘들겠지만 1월, 2월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3, 4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는 1월, 2월 달 중에서도 공부했던 것 중에서 나는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돼. 암기하면서 나아가야만이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공부가 잘 되고 암기를 더 부지런히 한 사람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월 달에도 얼마든지 장수생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작년에 나한테 직접 강의 들었던 직강 끝까지 11월까지 직강 들었던 학생들만 내가 이제 인강 들은 학생들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합격했다고 메시지 나오면 몰라도. 그래서 인강생들한테 직강생들 중에서 전화로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나한테 강의 들었던 학생 계속 직강으로 끝까지 11월까지 들었던 학생 중에서 50% 정도가 합격했더라고. 50%가. 그러니까 직강 듣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인강은 좀 체계적이지가 못하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강생들은 계속적으로 또 내가 관리도 해주고 그 친구가 지금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계속 향상되고 있는지 약한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내가 수업 후에도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걸 보충하게 해주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강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직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직강과 같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줌을 활용하려고 그래. 다음 주부터.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이 왜 내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것을 내가 1년 동안 임용고시하면서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단순하게 임용고시 합격하기 위한 시험 준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당연히 그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인지 전략이나 초인지 전략이 중요한데 이것은 정보 처리 이론에서 나와 있는 조직화라든가 정교화라든가 또는 기억술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이 인지 전략이고, 이 인지 전략을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잘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단권화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단권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강의 노트라고 있는데 여기에다도 쭉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단권화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그 수업 자료 중에 교육의 그 기초라고 단원이 나와 있는데, 이 강의 노트 자료를 내가 여러분한테 줬죠. 이 강의 노트, 이걸 가지고 서브노트 단권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권화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모아놓은 이 자료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초수생인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정리하기가 어려워. 초수생인 경우에는 이거 내용을만 가지고는 내용 이해하는 데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강의 노트 교재는 여러분이 수업하는데 내가 이제 판서하는데 판서만 집중하다 보면은 또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그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정리해 준 거예요. 내가 판사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을 암기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해 점검이라고 있어요. 이해 점검. 그래서 이 구술 테스트용으로 여러분한테 나눠주고 있는 이 이해 점검 자료는 그 주에 공부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구술 테스트 할 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이 중에서 답변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준비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조기 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 그래서 각각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내가 구술 테스트 질문이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꼭 이대로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답을 정리해 놨지만 이 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는 이해 점검에서 1월 2월 달에는 주로 개념이나 원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유형이라든지 또는 장단점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나 장단점이나 기능이라든가 또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나눠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1월, 2월하고 3월, 4월만 잘 이해 점검의 자료만 잘 공부한다면 그 교육학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암기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이 자료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죠? 이거 잘 활용하고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그 학생 수를 생각해 가지고 월요일로 할 수도 있고 화요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2시 반부터 그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와의 이 상호작용, 구술 테스트, 구술 테스트, 이해 점검이라고도 하고 구술 테스트라고 하는데, 구술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내가 바로잡아주고 여러분의 설명하는 능력을 높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은 이번 주에 공부했던 것을 열심히 강의를 들어가지고 반드시 그 주에 공부를 해야 이해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마주 볼 수가 있겠죠. 나 지금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강의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지금 공부하고 있을까? 지금 책상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들을까?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하다고. 내가 지금 이 신정을 맞이해 가지고 이 31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집에 있었더니 너무 답답해. 그리고 계획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매주 3월이나 아니 내가 월요일 강의하면 여러분이 화요일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죠. 그럼 화, 수, 목, 금 중에서 교육학 강의 듣는 시간이 있겠지. 그럼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꼭 필요한 것을 이해 점검을 통해서 암기한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뭐냐면 이해 점검에 참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객관식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한테 한번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이제 이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건 주관식 논술의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해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풀어주도록 하겠어요. 자, 강의 노트 이해 점검,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초인지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테고, 여러분 스스로 항상 공부에 집중해야 돼. 단순화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주변에 생일이라든지 또는 무슨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 통제를, 친구 관리라든가 이런 거 잘하고 학업시간 또는 학습시간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하겠다. 그럼 반드시 10시간을 확보해야 돼. 액추얼 러닝 타임, 액추얼 러닝 타임 말해.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0시간이라는 것은 액추얼 러닝 타임,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하지만 핸드폰 또 만드는 시간도 있고, 또 책상에 앉아있다 강의 듣다가 잠깐 멈춰놓고 어디가 또 냉장고에 간다든가 또는 침대에 가가지고 잠깐 쉬었다 한다든가 또는 TV를 본다든가, 이런 건 다 그것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그 시간, 이걸 재는 그것을 시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정확하게 공부한 시간을 기록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액추얼 러닝 타임이 나오게 돼. 자, 반드시 나는 하루에 10시간을 확보한다.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오전에 많이 시간을 까먹었다, 놀아버렸다, 그래가지고 나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 1시, 2시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또 다시 뭐냐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하게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게 되고, 또 낮에 졸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잠자는 시간이 12시다. 그럼 반드시 12시에 잠을 자야 돼. 반드시 자고, 대신에 나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12시까지밖에 아니기 때문에 10시간 확보를 위해서 낮에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시간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구해야 돼. 여러분은 성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임용고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는 분야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항상 카페에 질문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 자,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겠어요. 자, 내 강의 듣는 분들한테 내 핸드폰 보여주겠어. 010-4210-7381. 그래서 상담이라든가 어떤 꼭 질문사항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리 질문을 해. 내가 여러분이 카페를 하려면 여러 가지 번잡하잖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가끔 보면은 전혀 뭐냐면 맞지도 않는 걸 질문하기도 하고, 또 전공에 대한 교육학과 조금 관련되긴 하지만 전공에 있는 내용들을 막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공에 대해서 나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영양 섭취하고, 내가 살 뺀다고 해가지고 부실하게 먹게 되면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음식도 잘 섭취하고, 대신에 합격한 이후에 살을 빼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면 되고, 합격 전에는 적당히 잘 먹고 열심히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가끔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러는데, 운동하는 시간 아깝지 않아. 얼마든지 운동하면서도 공부할 수가 있어. 그래서 메모리 카드 이런 걸 통해서 암기할 것을
또는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나눠준 이거에 이해 점검,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절반 접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암기하면 돼. 그래서 그리고 또는 이 문제만 적어갖고 가서 암기해도 되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을 메모지에다 적어갖고 가서 그걸 암기하면서 막 달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돼. 너는 뭐 운동장을 돈다, 역시 마찬가지 암기를 들고 다니면서 운동장을 돌면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자, 정리하면 내가 지금 1년 동안 더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교육과정과 전공에 대한 내용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이것을 현장에 가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이런 것을 늘 고민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면접에서도 아주 확고한 교육관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잘 답을 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좋아. 자, 여러분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 자, 2022학년도 나의 강의 계획은 이래.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전공보다는 전공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에 가능하면 시간을 최소로 줄이도록 하고 싶어.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쭉 있는데, 여기는 기본 이론, 여기는 심화 이론. 그래서 아까쯤에 유형이라든지 기능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5, 6월 달은 기출 해설, 기출 문제 해설, 서브노트의 당고나 뭐냐면 논술문 작성 방법 연습. 논술문 작성하는 방법을 옛날에 1월, 2월 달에 가르쳐 줬어. 그랬는데 여러분이 1월, 2월 달에 그 답안을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논술문 작성 연습은 5, 6월 달에 첫 주에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가지면 금방 여러분 논술 쓰는 요령을, 아주 훌륭한 답안 쓰는 능력을 갖추게 돼. 그리고 5, 6월 달부터 이제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교육학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돼. 그러니까 논술 쓰는 요령만 알려주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라도 가서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가 있고, 또 거기 가서 선물도 주면 선물도 받아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1월, 2월 달은 내용에 충실하려고 그래. 내용. 그래서 기본 이론, 여기는 심화 이론, 그리고 이 형성평가를 통해서 복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 이런 것들을 최소로 줄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 7, 8월 때는 단원별 모의고사, 이때 쌍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론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쌍끌이라는 교재는 작년에도 거의 100% 적중이 될 만큼 아주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쌍끌이. 쌍끌이라는 책은 이중어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00% 적중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그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스나이더의 교육과 운영 관점 중에서 충실도 관점, 상호 적응적 관점, 형성적 관점 이게 있는데, 충실도 관점, 형성적 관점,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쌍끌이는 각각의 작은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있는 이 서브노트 또는 강의 노트를 통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 쌍끌이를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물론 초수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교육학 기본서 이걸 가지고 내용을 쭉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 점검, 이것은 다음 주부터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통합형 실전 모의고사. 옛날에는 12주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10주만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30회, 14회.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은 44회잖아요. 그래서 44회면 거의 중요한 문제를 다 다루게 되고 응용 문제도 많이 내기 때문에 여기서 응용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답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르게 돼. 올해 여기에서 학생들이 내가 문제를 꼭 이전에는 여기서 주로 배웠던 걸 중심으로 냈는데 올해는 이거 배운 것뿐만 아니라 예상외의 문제를 막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응용해 가지고 답안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길러줬어. 그래서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 다 17점 이상, 17.33, 뭐 18.33, 19점 맞은 학생까지 있었어. 그래서 19점 이상 맞은 학생들이 많지 않아. 그런 거 보니까 올해는 조금 점수를 짜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연간 계획. 그 다음에 1, 2월 강의는 여기에 보다시피 나는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이것에 의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은 오스벨은 인지주의자예요. 인지주의자. 그리고 포섭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해. 그러면 여러분이 포섭을 하려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배경 지식이 있어야 새로운 걸 포섭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기본 지식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선행 조직자에 해당되는 것을 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역적인 방식에 입각해서 새로운 것을 전부 다 포섭을 해가지고 병렬적 포섭이라든지 또는 파생적인 포섭이라든지 상관적 포섭이라든지 등등등 다양한 포섭을 통해서 옆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학습을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포섭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념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옆으로 유형, 기능, 장점 그리고 개념에 대한 그 밑에 있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이해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확장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내 강의하는 방식이 오스벨 유의미 수용학습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형성평가와 구술평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힘들지만 그나마 공부하고 났을 때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 암기해야 될 것을 시험 보고 구술평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져주려고 그래.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도록 하려고 그래. 2월, 3월, 4월 쭉 중에서 10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나오도록 그래야만이 빨리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4월까지 지나면 중요한 것을 좀 힘들더라도 이거에 열심히 참여하면 강의 방식 구술평가 열심히 참여하면은 여러분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자, 학습 자료는 강의, 노트, 객관식 문제, 구술 시험 자료. 아까 교재는 기본 교재 이거하고 쌍끌이 이것만 가지면 돼. 나머지는 내가 프린트물로 여러분한테 나눠주려고 해. 자, 여기 있는 사진이 너무 좀 어두워. 표지도 어둡고 그래가지고 이 학원에 있는 담당자님께서 추천했는데 나는 좀 빨간색을 좋아해.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걸 좋아하거든. 근데 너무 어두워. 난 어두운 걸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난 긍정적인 걸 좋아하거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걸 좋아해. 자, 그래서 가끔 보면 학원 여기 사진 보면 너무 무섭게 생겼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요. 좀 너무 무섭게 생겼다. 홈페이지 사진을 약간 뭐랄까 포토 샵을 해가지고 좀 안 좋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실제 나의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진에서의 나의 모습과 달리 나는 인본주의자. 그래서 인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해. 무엇보다 인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임용고시에서는 결국은 결과를 좋게 만들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사가 될 수가 없고, 교사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배웠던 것을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합격이기 때문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의하는 것이 나의 특징이고, 그 핵심이 바로 이거다. 이거 두 가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을 구술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암기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나의 중요한 강의 전략이야. 나머지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나의 중요한 과제다, 이런 뜻이죠. 자, 1월 2월 강의 순서는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교육의 기초부터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약 이런 순서대로 교육학 상권이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상권하고, 그 다음에 하권 또 역시 교육심리학부터 나머지 쭉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은, 상권 중에서 나오는 영역은 교육과정이요. 교육과정. 여기에 있는 교육사회학이라든가 나머지 앞에 있는 것은 거의 시험 문제 잘 나오지가 않아. 물론 면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조금 할 수는 있겠지. 지금까지 기출문제 경향으로 본다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영역은 교육과정. 이것이 제일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야. 1등으로 많이 출제되는 영역.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출제되지 않은 때가 없어. 정시가 있고 추시가 있는데, 추시는 5월이나 6월 달에 꼭 필요할 때 특정한 교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 있었는데, 이거 3번 있었어. 그리고 정시는 매년 11월 달에 있어. 물론 첫 해에는 12월 달에 있었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시험이 있었는데 한 11번 있었어. 11번. 11번 중에서 정시는 8번 있었겠지. 그러면 8번 중에서 시험 문제 빠진 적이 없던 영역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상권 중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할 것은 교육과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 언제 또 출제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서양교육사는 딱 시험 문제 1번 나왔고, 교육사약에서는 4번 나왔어. 4번. 그러니까 어디를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지 알겠지? 자, 이것이 1등. 그 다음에 교육사약은 뭐 2등이랄까 3등 정도. 그 다음에 서양교육사 1번, 교육철학도 굳이 이야기한다면 1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안타깝게도 한국교육사는 1번도 안 나왔네. 왜 안 나오는가 하면은 정시에서 답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논점들의 배열이 필요한데, 논점 배열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논점 배열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과정,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수학습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동시에 그러려면 학생을 잘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교육심리학, 그 다음에 교육공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과정에서 가르쳤으니까 이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 도구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에서 교사가 해야 될 역할, 교사의 전문성 신장, 이런 것들이 논점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논점이 5개가 구성된 적이 있지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논점이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4개.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항상 첫 번째 논점에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논점에 나오게 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수학습, 교육심리, 교육방법, 이것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논점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죠. 교육평가, 그리고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교육행정관리에서 장학이라든가 학교의 조직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상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교육과정. 이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심리, 교수학습이론, 그 다음에 교육공학,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하학원에 나오게 돼.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상권을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3월, 4월 달에는 하학원을 먼저 강의를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하학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하학원을 먼저 강의를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1월, 2월 달에는 이런 순서대로 강의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지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 가지고 내 카페에다가 같은 지역 어느 지역에서 주로 언제 그 스터디를 하겠다 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을 해. 그래가지고 같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면은 되겠어. 야, 아까 전에 대충 설명했는데 강의 노트는 이런 목적하에서 정리된 거예요.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수강 중에 추가 내용을 보충하고 내 교재를 여러분의 교재를 완성해 간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교육학 교재가 너무 두꺼워. 그래서 한 1200페이지 가까이 돼. 1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그러면 1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그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준 것이 바로 강의 노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초수생인 경우에는 강의 노트와 교육학 이론서 상하를 함께 정독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월, 2월 달 아니면 이거 볼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은 3월, 4월부터 전공에 막 치여가지고 전공 공부하느라고 바쁘거든. 그러니까 지금 꼭 1월, 2월 달에 한번 읽어줘야 돼. 그래서 1월,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직강 같으면 월요일, 화요일 이때 수업 끝나고 나서 쭉 한번 읽어보아. 이전에 어떤 학생은 미술과 학생인데 그 친구는 수업 중에 바로 이 책을 가지고 내 강의에 맞춰 가지고 따라서 읽어버렸어. 그걸 밑줄을 긋고 막 그랬어. 내 강의 이 책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강의 노트. 판서 노트, 강의 노트. 이거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면 돼. 그리고 이거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그 주변의 것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객관식 평가는 5개념, 여러분의 5개념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교육학의 개념,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유연성, 적용력을 높인다. 구술평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Q&A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야. 자, 나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지금 이 구술 평가 이해 점검 이걸 통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만나는 것이 너무 지금 설레. 여러분은 어때? 설레지 않아? 어허, 진짜 보고 싶어 죽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상담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기출해설과 첨삭 이것은 5월 달부터 실시한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학 기출문제 그래서 전부 다 분석 첨삭하고 분석하고 필요한 문제 여러분한테 답안을 작성하도록 해가지고 첨삭을 통해서 답안 작성하는 테크닉을 완전히 길러주도록 하겠어. 그리고 여기서 논술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런 것을 배양하도록 한다.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기출문제도 벌써 지금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적도 있어. 그래서 현재 5번 정도 출제됐어요. 그래서 5번 정도 출제됐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잘 이해를 해야만이 어떤 유사 문제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것은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교육학 1월, 2월 강의 중에서 기본 이론 이것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